안녕하십니까. 최한구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55번째 이야기로 로마인과 유대인의 관계,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짐승 잡듯이 로마에서 압정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군대 국가니까요. 군대 국가잖아요. 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냥 사람 죽이고 하는 건 간단하게 처리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을 대단히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경멸을 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최악의 패배, 나라는 폐허가 되고 민족은 말살당하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그 얌리아 학원, 예시바 학원을 중심해서 배우는 일에 충실해가지고 로마인을 무시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예술, 문화, 군사 이와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철학, 문사철을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배웠다고 해서 배운 표지도 내지도 않고 조용히 그 사람들은 배워가 가슴 속에 이제 간직을 하고 언젠가 때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로마인들이 이해한 유대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유대인을 어떻게 로마인들이 이해를 했을까? 첫째,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유목 생활을 끝낸 지가 천년이 다 돼 가는데도 유대인들을 낙타똥이나 주워서 빵을 구워 먹고 사는 유목민 미개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의가 없죠. 자기들은 최고의 문명국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아주 미개한 민족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유목민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의견도 받아주지 않은 고집불통이다. 유대인들은 고집불통,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돼지 같은 놈들이다. 추집고 더러운. 왜?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멀리하고 돼지를 가장 더러운 짐승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을 돼지로 써요. 더러운 짐승들, 더러운 종족들이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유일 신론을 가진 광신 집단이다. 근데 사실 로마에서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신이 있잖아요. 여러 신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단 한 신 외에는 어떤 신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집단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종파 가운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개방적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었어. 남들과 이야기가 되고, 하여튼 그때는 사두개파도 없어지고요, 에세네파도 자리가 거의 없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바리새파밖에 없고, 오늘날까지도 바리새파가 만든 게 랍비잖아요. 유대인들의 사회는 랍비가 지금 전부 인도에 가는 그런 사회인데, 바리새파가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필로라고, 앞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필로라고도 하고 필론이라고도 그래요. 그 헬라어 발음상 필로도 되고 필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그리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철학을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을 가지고서, 히랍의 철학을 가지고서 국약을 새롭게 써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주전이죠. 주전 한 300년 됐을 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끌어모으는 알렉산더 도서관, 그리고 알렉산더 동물원,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섭두아젠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70인역이라 그래요. 그 뒤에 다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섭두아젠트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성경 토라를 번역해 가지고 그 알렉산더 도서관에 이제 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나 그 헬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런 고전처럼 유대인의 책을 이렇게 훌륭한 책들이 있었구나, 유대인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유대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정결해서 깨끗하고요, 손을 하루에 5번 이상 씻잖아요. 그리고 청렴하고 정직하고요. 그리고 똑똑해가지고 뭐 아는 게 많아요. 배운 게 많고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서 문맹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는 로마시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뭐 10분의 1이니까 로마의 주체 세력 같이 된 거예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청결하고 뭐 청렴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이제 수세기 동안 로마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사이가 좋아져. 5세기 그 지나고부터는 사이가 좋아져서,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가 323년인가 13년인가 그때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고부터는 로마에서 유대인은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뭐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 믿는다고 박해를 했고, 이제는 기독교 믿지 않는다고 박해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찬밥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있지 못하고 뭐 완전히 유럽 전체로 헤어지는, 뭐 이슬람 나라로도 가고 스페인으로도 가고 또 뭐 포르투갈로도 가고 또 저 뭐 알렉산드리아도 가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 이산의 시작이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와 유대인의 관계, 로마는 유대인을 무시하고 유대인은 로마 사람을 경멸하면서도 서로 배우고,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민족이 누구냐? 유대 사람이에요. 숫자는 제일 작지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전쟁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부터는 유대인들이 또 찬밥 신세가 되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맞게 되어집니다. 섭두아진트와 그 외의 문제는 다음에 가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필로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 이 사람은 역사가 한데 이건 예수님 당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리죠. 그래서 예수님 사건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그 유대의 역사를 쓴 아주 중요한 역사가입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그걸 뭐 배신자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로마를 향해서 유대의 그 장수로서 싸우다가 결국 이제 망해가지고 항복을 했잖아요. 항복을 해서 이제 비스파디우스의 통역권이 돼서 로마가 유대를 치는데 앞장을 섰다. 이렇게 해서 요세푸스를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역사가로서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로마는 유대인을 무시하고 유대인은 로마 사람을 경멸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